안녕하세요. 메가준소프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윤세 김미애입니다. 네, 저는 오늘 노트북 LM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노트북 LM은 최근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노트북 LM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미리 아젠다로 안내 드린 대로 영업에서의 활용하는 노트북 LM 활용법이라던가 또 다른 이제 개인 PKM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노트북 LM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검색을 얼마나 하시나요? 최근 구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의 89%가 최대 6개의 소스에서 정보를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보는 많은데, 막상 이렇게 정보를 찾는다 하더라도 자료 간의 연결성을 찾고 정리를 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죠. 노트북 LM은 이런 정보를 손쉽게 정리하고 또 업로드한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한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AI 도구입니다. 업로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제공해주고 자료를 정리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성형 AI 활용 시에 가장 큰 고민인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이런 부분이 노트북 LM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동일한 보안을 적용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이 뛰어납니다. 노트북 LM은 여러분이 가진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고 요약하고 분석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특히나 한 주제 또는 여러 주제를 동시에 심층적으로 탐구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소스로는 구글 닥스라든지 슬라이드, 그리고 유튜브 영상, 웹사이트 PDF 파일 등 다양한 소스들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이 소스들을 노트북 LM으로 가져와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LM의 동작 방식은 업로드, 챗, 크리에이트, 크게 세 가지 동작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소스를 업로드하고 소스를 기반으로 채팅을 하고 또 개요라든지 브리핑 문서라든지 오디오 개요, 비디오 개요 등을 생성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화면 구성인데요. 크게 노트북 LM의 노트북의 메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측에는 소스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스를 추가하고 선택하는 이런 소스 패널로 구성되어 있고, 채팅 패널은 이제 업로드한 소스를 기반으로 채팅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또다시 통찰력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이제 채팅 패널이고요. 오른쪽 스튜디오 패널이 가장 중요한 기능들로 이루어진 버튼들이 있는데, 오디오 계열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비디오 계열을 생성할 수 있는 버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계열, 그리고 마인드맵, 그리고 리포트라고 해서 리포트에는 브리핑 문서라든지 학습 가이드, FAQ, 타임라인 등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 버튼 아래에 보시면 이제 생성된 자료들을 이제 삭제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이제 상세한 기능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데모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LM 이제 기능을 파악하신 후에 바로 노트북 LM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만들어서 업무나 학습에 활용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 고려사항을 알고 계시면 노트북 LM 활용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 및 주제에 맞는 노트북 생성입니다. 각 노트북을 생성할 때 노트북은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생성할 때 특정 주제나 프로젝트를 지정해서 생성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별로 주요 목표라든지 이제 목표를 하신 후에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 및 접근 권한에 대한 이해인데요. 일단 노트북도 공동 작업자를 만드실 수가 있어서 같이 이제 공동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공동 작업자는 뷰어 또는 편집자가 될 수는 있지만 노트북 공유에도 소스 파일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업로드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스 처리 및 동기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크기와 사용 한도를 고려해서 작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된 소스인 경우에는 최신의 데이터로 작업을 하시려면 수동으로 동기화를 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크기라든지 사용 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저희 모 고객사에서 2000페이지 정도 되는 PDF 파일을 올리셨는데 질문에도 답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 정말 아마 리밋에 대한 정확하게 이제 한도, PDF 파일에 대한 용량 그 한도, 처리 한도는 언급된 부분은 아직 없는데 저희가 1000페이지로 분할해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둘 다 인식을 해서 파일 두 개를 둘 다 인식을 해서 답변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업로드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소스를 업로드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 LM 소스 여러 가지 유형의 소스들에 대해서는 그 각 소스별로 유형별로 이제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비디오는 비디오 자체를 분석하지 않고 비디오 자막만을 분석을 하고요. 오디오 파일인 경우에는 텍스트를 변환해서 결과 텍스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텍스트 기반의 이제 콘텐츠를 추출하긴 하지만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를 추출하고 소스에서 이미지를 파싱하긴 하는데요. 내장된 비디오라든지 중첩된 그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지고 오는 오늘은 이제 소스별 처리 방식 중에서 구글 드라이브 처리 파일의 처리 방식은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노트북 LM이 기본적으로 원본 파일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요. 원본 파일의 변경 내용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노트북 LM의 이 파일이 어떤 부분을 변경해서 새로운 걸로 가져와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만들지는 않고요. 이 파일이 변경 사항이 있다 없다 정도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동기화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스 패널에서 소스를 클릭할 경우에는 소스 가이드가 나타나고요. 그 위에 구글 드라이브 동기화 옵션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 동기화 옵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동기화해서 새로운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제동기화 옵션에서 주의할 점은 원본 파일에 대한 쓰기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기 전용 권한만 있는 경우에는 파일을 삭제하고 수동으로 다시 업로드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 부분 알아두시면 활용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노트북 LM의 그 활용에 대해서 데모로 간단히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화면을 직접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들어 놓은 저희가 구글 워크스페이스 매뉴얼로 저는 노트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 이제 노트북의 소스들이 보여지고요. 제가 뭐 구글 캘린더, 드라이브, 지메일 등등 저희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들을 이렇게 소스로 추가했습니다. 이 애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소스를 추가로 이제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소스가 조금 더 부족하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구글 헬프 센터 같은 URL을 이제 가져와서 등록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소스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 디스커버 버튼을 이용을 하시면 직접 소스를 검색해서 웹사이트의 소스를 검색해서 추가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스를 기본적으로 처음에 업로드를 하시면 이 채팅창에 이 소스를 기반으로 한 개요가 정리가 바로 됩니다. 그리고 이 개요들 또는 답변을 보시고 세이브 투 노트를 누르시면 클릭을 하시면 별도의 노트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별도의 노트를 저장을 해서 나만의 노트를 추가하고 노트를 다시 소스로 변환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스튜디오 영역에서는 오디오 오버뷰, 비디오, 그리고 마인드맵이라든지 리포트 버튼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소스 선택 버튼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소스를 선택하거나 체크를 해제했을 때 여기에서 답변이 이 해당되는 선택된 소스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4개의 소스가 체크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체크를 하시면 여기 5개의 소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매뉴얼 같은 경우 보시면 이 마인드맵을 유용하게 활용하는데요. 마인드맵을 보시면 저희가 구조화된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리고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소스별로 클릭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소스별 가이드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소스별 가이드가 개요가 보여지고요. 이 소스에서 추출한 키토픽이 보여져요.
그래서 소스는 미리 보기 형태로 아래 구글 슬라이드 같은 경우를 보실 수가 있고 PDF 같은 경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 토픽 같은 경우에도 클릭을 하시면 이 소스의 토픽을 가지고 디스커스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글 캘린더 사용법은 어떻게 되니? 라고 질문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이제 소스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숫자 버튼이 보이잖아요. 이 숫자 버튼은 이 답변이 어떤 소스에서 나와 있는지 출처를 이제 인용한 부분에 대한 출처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도 높은 답변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아까 제가 저장한 노트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 답변 같은 경우에 쭉 보시면 답변을 해서 Save to Note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별도로 노트 형태로 지정이 되고요. 이 노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컨버트 소스로 다시 만들어서 나중에 답변을 받으실 때 또다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 이제 생성된 오디오라든지 비디오 개요들도 여기에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생성된 결과물이 보여지는 부분이 노트북 전체적인 구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노트북 LM 프로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노트북을 이제 공유했을 때 공유한 상태에서 누가 얼마나 1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분석 기능이고요. 간단한 분석 기능입니다. 그리고 쉐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노트북 LM과 노트북 LM 이제 프로의 기능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프리미엄 기능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여기 노트북 LM에 챗 온리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챗 온리 공유 기능을 활용하는 부분은 노트북 LM 프로에서만 제공하는 프리미엄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사내에서 서비스를 대응하는 특정 부서에서는 노트북으로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를 만든 후에 사내 직원들 대상으로 채팅 기능만 이제 오픈해서 공유하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간단한 챗봇 기능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트북 LM에 대해서 기본 구성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네. 다음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노트북 LM 활용 시나리오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시나리오로 나만의 지식 허브 PKM 구축하기라는 시나리오를 잡아봤습니다. 노트북 LM이 PKM 개인 지식 관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지식을 획득하고 저장하고 정리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제 말하는데요. 개인 지식 관리 단계는 뭐 여러 방법론이라든지 프레임워크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제가 수집, 그리고 정리, 체화, 표현이라는 4단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PKM의 첫 걸음은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는 이런 것입니다. 노트북 LM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이럴 때 첫 번째 단계로 관심 분야별 노트북을 생성하시는 겁니다. 업무 프로젝트라든지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큰 주제별로 노트북을 생성해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고요. 거기에 맞는 뭐 뉴스라든지 뭐 아티클, PDF 자료들, 아이디어 노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소스를 이제 추가하는 단계를 이제 수집 단계로 보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이제 노트북 LM의 AI 기능을 활용해서 정보에 질서를 부여하고 유의미한 단위로 정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집된 정보 자체가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자료를 이제 유의미하게 좀 정리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AI가 요약해주는 요약본을 활용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내가 소스를 보면서 이제 AI라 소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질문들 또는 이런 것들을 아까 보신 노트에다가 추가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으로 시각화하는 부분도 좀 도움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파악을 하고 이제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체화 단계인데 기본적으로 정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AI와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핵심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탐색해보는 그리고 이해해보는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디오북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비디오로 만들어 와서 시각화된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좀 더 정보 습득을 용이하게 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재화된 지식은 공유하고 이제 표현할 때 좀 더 새로운 그 가치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 창출 단계를 거치는데 이런 단계에서는 뭐 블로그라든지 뭐 보고서라든지 발표 자료 같은 이런 이제 문서를 만드는데 초안 작성 도우미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브레인스토밍을 좀 더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나 저는 이제 자격증 공부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해봤는데 이런 학습 자료를 업로드 해놓고 그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용어집을 만든다던가 예상 문제라든지 답변을 뽑아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 단계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노트북 이제 페르소나를 정해가지고 노트북을 생성을 해봤는데요. 뭐 제가 HR 담당자는 아니어서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재 경영과 조직 문화 혁신을 고민하는 HR 담당자로 페르소나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높아진 퇴사율의 원인을 파악하고 조직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HR 담당자고요. 그때 저희 목표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채용 전략을 고도화하고 조직에 숨겨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거, 이 개선안을 기획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1단계 수집 단계에서는요. HR 데이터 통합 화보를 구성하느라고 이제 몇 가지 HR 데이터들을 제가 웹에서 서치해서 소스를 업로드를 했고요. 두 번째는 마인드맵으로 시각화하고 그 안에서 퇴사자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제가 노트북에 있는 AI가 이미 HR 컨설턴트잖아요. 그래서 이 HR 컨설턴트랑 함께 문제를 진단을 하고요. 뭐 핵심 원인을 분석해 달라던가 채용 전략을 수립해 달라던가 이런 문제를 이제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제 3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HR 기획안이라든지 자료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자료를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시나요? 제가 만들어 놓은 2025년 HR 담당자로서 만들어 놓은 2025년 하반기 HR 전략 수립 노트북입니다. 전략 수립을 위한 노트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소스에는 다양한 이제 HR 소스 자료들을 업로드를 했고요. 실제 자료는 아니고 제가 이제 이 노트북을 구성하기 위해서 웹 서치를 해서 웹 서핑을 통해서 만들어 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처음에 이렇게 소스를 업로드 했을 때 이렇게 하반기 전략 수립에 대한 개요가 정리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이 마인드맵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에는 자동으로 마인드맵을 생성을 했더니 이 HR 및 인재개발 동향과 노동법 개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가 마인드맵을 생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내가 이제 업로드한 소스를 분석을 했는데 이때 퇴사자 리뷰에서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퇴사자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이제 노트북 LM이 답변을 해주길 기대하면서 이제 체크를 해봤고요. 이때 기본적으로 퇴사자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임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와 퇴사자 리뷰 내용을 종합해서 분석을 했고 이를 HR 및 인재개발 최신 동향과 연계해서 볼 때라고 해서 답변해 주죠. 그때 우리 조직의 퇴사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분석을 해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인용구에 대한
이제 근거 자료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더 뎁스 있게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또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 HR 컨설턴트와 질문하고 답변을 얻는 과정이죠. 임직원 만족도 설문조사와 퇴사자 인터뷰 내용을 종합했을 때 우리 조직의 퇴사율이 가장 이거는 아까 제가 한 부분이군요. 그때 다시 또 다른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채용 트렌드와 우리 회사의 인재상을 고려했을 때 개발 직군 인재를 효과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채용 브랜드 메시지 아이디어를 5가지 제안해줘. 이런 식으로 제 요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요즘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조금 더 어떤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 직군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 브랜딩 메시지 아이디어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조직의 임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쭉 분석해주고, 반면 채용 트렌드는 뭐 이런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메시지를 제안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조금 더 디스커스하면서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표출하는 과정들을 이제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 담당자로서 노트북 LM 활용하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영업 담당자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영업 담당자로서는 그러면 노트북 LM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았을 때, 영업 담당자인 경우에는 노트북 LM으로 고객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트북 LM에다가 본인의 자사의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관련 노트북 정보들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덕트에 관련된 노트북을 생성해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정보라든지, 그리고 경쟁사 분석, 그리고 시장 조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노트북에 업로드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고객들을 미팅하러 가실 때 고객사별로 노트북을 생성을 해서 고객사의 뭐 정보, 주요 산업 동향이라든지 최신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업로드를 하시고요. 고객사를 만나실 때마다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받은 미팅 노트들을 쭉 한꺼번에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시는 요구사항에 맞는 유사 사례들 쭉 수집해서 함께 업로드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뭐 채팅도 하고 브리핑 노트를 만드시고, 또 고객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FAQ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영업 담당자라고 하시면 미팅 시에 스몰톡부터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업 전략까지 얻을 수 있는 노트북 LM 활용 시나리오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와 노트북 LM 관련해가지고 공모전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유용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구글 워크스페이스 저희 쪽에 많이 이제 지원 문의들이 좀 많으신데요. 그리고 프리세일즈를 하다 보면은 서비스에 관련돼서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상세적으로 뭐 구글의 서비스 약관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대를 빨리빨리 하기가 어려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 부분을 다 좀 영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저희가 다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서, 이때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다 영어로 된 자료, PDF 백서라든지 URL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료를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나면은 고객 질문에 응대할 수 있는 역량들이 좀 갖춰지거든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전에는 뭐 저희가 영어 번역 좀 어렵고 정보를 얻으려면은 막 검색을 해서 여기 있구나 해서 북마크를 해두거나, 또는 저희가 별도의 그 메모장에 저장을 해놓거나 노트에 저장을 해놓거나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노트북 LM의 노트북만으로도 충분히 서비스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프리세일즈에서 활용한 사례들을 공유해 드렸고요. 저희가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노트북에 모아서 챗봇 형태로 사내 서비스를 이제 구축한
프로젝트 변화 관리 사례입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프로젝트에서 변화 관리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되게 좀 많았고요.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았습니다. 문의할 때는 활용법에 대한 문의, 매뉴얼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 정책에 관련된 문의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LM의 노트북에다 쭉 모아놓은 후에, 근데 이제 챗봇 형태로, 챗 온리로 전사에 공유를 했는데, 이제 또 챗봇 형태로 공유를 할 때, 챗 온리로 공유를 할 때 약간 불편한 점이 URL로 공유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URL을 찾아서 들어가는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안한 방법이 사내 프로젝트 진행할 때 그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구글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사이트를 제작을 했고, 거기 안에 노트북 LM의 챗봇 링크를 공유해서 바로 이제 접근성을 높여서 이제 챗봇으로 활용하시게끔 한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는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례로 이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사례를 소개해드렸고, 끝으로 이제 노트북 LM과 노트북 LM 프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게 노트북 LM인데요. 노트북 LM에서 이제 업로드한 자료 소스는 현재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노트북 LM 프로인 경우에는 5배 더 많은 AI 음성 개요라든지 노트북, 질문이라든지 이런 소스 사용하는 범위가 좀 더 확대됩니다. 그리고 노트북 LM 프로인 경우에는 프리미엄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채팅 전용 모드, 챗 온리 기능을 공유하는 부분은 노트북 LM 프로 사용자분들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스타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고급 채팅 설정하는 부분도 노트북 LM 프로에서만 이제 가능한 기능이시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분석 기능도 노트북 LM 프로에서 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기능입니다. 이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 LM 프로인 경우에 현재 구글 워크스페이스 비즈니스 스탠다드 이상의 사용자면 다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 회사에서 비즈니스 스타터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대부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노트북 LM 프로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이제 안내를 드리고요. 사용량에 있어서의 한도의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 노트북 그냥 LM 경우에는 이제 노트북 수는 100개까지, 그리고 비즈니스 노트북 수는 100개까지가 생성이 가능하고요. 플러스인 경우에는 500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노트북 왼쪽이 스탠다드와 플러스가 아니고요. 왼쪽은 노트북 LM이고 오른쪽은 노트북 LM 프로입니다. 이 부분 제가 수정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자료를 저희가 공유를 해드릴 때 수정한 내용으로 이제 반영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북 LM에서는 노트북당 소스가 50개까지이고 프로에서는 300개까지, 그리고 소스 크기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채팅 질문수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트북 LM인 경우에는 하루에 50개까지, 그리고 프로인 경우에는 500개까지 이제 채팅 질문수를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계의 생성도 하루에 3개, 20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소스 사용 한도는 질문하실 때 노트북 한 개당이에요? 아니면 노트북 LM 전체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계정당이기 때문에 전체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노트북 LM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감사합니다.